네, 계엄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노상원 씨의 행적을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. 노 씨가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겠습니다. 법조팀의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제는 내란 모의 CCTV죠. 롯데리아 CCTV를 공개했는데 오늘 그 전날의 상황을 새롭게 취재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12월 2일부터 3일, 4일, 그러니까 계엄 전날, 그리고 계엄 당일, 그리고 계엄 이후의 새벽 상황까지 노상원 씨 행적이 차례로 드러난 겁니다. 예. 먼저 12월 2일 오후 4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이 장관님에게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는 전화를 받습니다. 그 뒤 노상원 씨는 계엄 당시 어떻게 인원을 대기하고 배정을 해야 할지를 좀 지시를 합니다. 예. 정보사령관이 소장 계급인데요. 민간인이 별 2개인 현역 장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릴 정도로 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런데 계엄 계획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롯데리아에서 그런 내란 모의를 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노 씨는 계엄 전날 정보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계엄 전날과 당일 아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. 예. 이때 이미 계엄이 선포될 걸 분명하게 알았죠, 노 씨는. 그 다음에 계엄 7시간을 앞두고 본인의 집 근처인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렀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문건까지 가져갔고 이 전현직 군인들은 이걸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. 예. 한 현역 장성은 이걸 받아 적으려고 롯데리아에서 펜을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역시 군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좀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계엄 뒤에 이게 실패했잖아요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찾은 사람도 바로 노상원 씨였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를 했다는 걸 본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. 예.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었죠.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 노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또 국민의힘 탄핵 이탈표를 방지한다. 또 셋째로는 김용현을 사면한다. 이런 것과 같은 3단계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합니다.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나 또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여론전은 일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. 또 무엇보다 민간인인 노 씨가 머릿속으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노 씨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책임, 이거 반드시 따져야겠죠. 그렇습니다. 롯데리아 내란 모의 당시 CCTV 속 한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. 이 노 씨 양손에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. 한 대는 비화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노 씨에게 이 비화폰을 쥐어준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. 노 씨는 롯데리아 내란 모의 때도 장관을 수시로 언급했다고 합니다. 역술에 빠진 민간인이자 또 성범죄로 파면된 전직 정보사령관을 비선 계엄사령관처럼 움직이게 한 1차적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예. 또 특히 이런 노 씨의 존재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조혜연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